여자 특전사 영웅? 개뿔. 카메라 압쇼가 전부인 것을 군 홍보용 꼭두각시지. 박상도 중령은 코웃음 치며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뇌물 다발을 챙겼습니다. 여자가 무서워서 군대를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쥐고 흔들면 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 홀로 최전방 철책선을 걸으며 부식된 총기와 불량 방한복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전사 작전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생중계되는 취임식장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중령이 절규했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 되더니 미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 앞에서 쇼를 한 건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22보병사단 인근의 한 요정 2층 방. 붉은 조명 아래 박상도 중령이 납품업체 대표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의 오랜 우정을 위해. 납품업체 대표 3명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상도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안주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내일 부임하는 새 사단장 말이오. 강설아 소장. 한 대표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던데요. 꽤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여자라서 언론이 떠받드는 거지. 다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전 경험은 개뿔. 군 홍보용 쇼인도 모델이란 말이요. 박상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여군 최초 특전사 작전 영웅? 다 꾸며낸 신하요. 카메라 앞에서 폼 잡는 게 전부지. 대표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상도가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여자 사단장 하나쯤 내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박상도가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제22보병사단 최전방 초소.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철책선 근처였습니다. 야간 경계를 서던 이등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짧은 커트 머리에 야전 상의를 입은 여성이 초소 불빛 아래로 걸어왔습니다. 강설아였습니다. 이등병이 총을 겨누려 하자 강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신원 확인이. 강설아가 군번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등병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장님? 내일 취임하는 사단장이에요. 미리 부대를 둘러보려고. 이등병이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강설아가 병사의 방한복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강설아가 지퍼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장재가 얇고 푸석푸석했습니다. 이 방한복 언제 받았어요? 한 달 전쯤입니다. 추워요? 이등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강설아가 내장재를 손가락으로 집어 확인했습니다. 규격 미달의 젖을 솜이었습니다. 강설아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총은 어디 있어요? 이등병이 옆에 세워둔 소총을 가리켰습니다. 강설아가 총을 들어 총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에도 부식이 보였습니다. 정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정비 기름은? 이등병이 머뭇거렸습니다. 부족해서 나눠 쓰라고. 강설아가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강설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제22보병사단 연병장. 국방부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가운데
취임식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상도가 훈장 가득한 예복을 입고 내빈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박중령, 요즘 잘 지내나? 덕분입니다. 박상도가 가슴을 펴고 걸었습니다. 차기 진급 대상 1순위라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연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상도가 다른 참모들과 함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강설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사관 한 명이 정복 한 벌을 들고 내렸습니다.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단장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병장 상공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수송기 한 대가 낮게 날아왔습니다. 기체 뒤편에서 낙하산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낙하산이 연병장 중앙에 착지했습니다.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에 강설아가 낙하산을 벗어 던졌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설아가 거침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참모들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정복으로 갈아입으셔야. 지금은 필요 없어요. 강설아가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즉시 군수 창고를 개방하세요. 박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단상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취임식 순서가 창고 개방이 먼저입니다. 박상도가 비아냥거리듯 웃었습니다. 여군 특유의 감정적 대응 아니십니까? 강설아가 박상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박상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설아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최전방 초소에서 가져온 방한복 조각이었습니다. 강설아가 비닐봉지를 박상도의 발등 위에 던졌습니다. 박중령, 이게 뭡니까? 방한복 아닙니까? 규격 미달 저질솜으로 채운 불량품입니다. 박상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검수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허위 보고서죠? 강설아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최전방 초소 병사들이 입고 있던 방한복 전부 불량입니다. 개인 화기 정비 기름도 부족해서 총열이 부식됐고요. 박상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은 정상 집행됐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박상도에게 집중했습니다. 강설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취임식은 대대적인 감찰로 전환됩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강설아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병장 뒤편에서 특공연대 대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군수가 간부들을 에워쌌습니다.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 군수가 소령 한 명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취임식 중인데. 특공연대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헌병대 수사관 2명이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사관 1명이 박상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박상도 중령, 군수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찰칵. 수갑이 박상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박상도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예복 견장의 무궁화 2개가 뜯겨나갔습니다. 박상도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 되더니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박상도가 내빈석의 장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군님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장성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설아가 연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특공연대 대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중령의 비밀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입니다. 대위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철저히 수색하겠습니다. 증거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특공연대 대원들이 사단 본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사단 내 모든 컴퓨터 화면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행정 전산망이 잠금 처리된 것입니다. 군수가 대위가 황급히 자기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특공연대 대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본부 건물 지하에서 특공연대 대원들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외화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골드바가 든 상자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증거물 확보했습니다. 전부 압수하세요. 연병장에서는 군수가 간부들이 한 줄로 세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상도가 수갑찬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사생활관. 군수가 소속 상사 한 명이 이등병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새 사단장 말이야. 원래 성격이 괴팍하대. 정말입니까? 여자라서 더 심하지. 남자 부하들 괴롭히는 게 취미래. 이등병 한 명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초소에 오셨을 때는 그거 다 쇼야, 쇼? 속지 마. 상사가 일어서며 다른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식당.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병이 국을 떠먹다가 말했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없네. 원래 이래. 맨날 국물만. 옆 테이블의 병장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단 공식 게시판에 새 공지가 떴습니다. 병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 좀 봐.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식비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 예상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한 이등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고깃값이 여기로 갔구나. 병장이 게시판을 계속 내렸습니다. 환수 계획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식단 개선한대.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설아 사단장님, 강설아 사단장님. 함성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병대 취조실. 박상도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헌병대 대위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총 횡령액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금고에서 나온 것만 30억입니다. 박상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박상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헌병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통화는 안 됩니다. 전화 한 통만. 제발. 규정입니다. 박상도가 소리쳤습니다. 청룡의 이대호 대장님께 연락 좀 해달라고. 헌병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곧 조사받으실 겁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국방부 장관 집무실.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설아 소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임식을 감찰로 바꿔버렸습니다. 군의 화합을 해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22보병사단 사단장실. 강설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강설아가 공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경고성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공문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간업체 출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제 권한 안의 일입니다. 참모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헌병대 조사실 군수가 소령과 대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구 지시로 불량품을 납품받았습니까? 소령이 대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다 했습니다. 대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령님이 직접 증거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단장실. 강설아가 비리 장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계좌 주인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10분 후 참모가 사단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이 계좌 누굽니까? 국방부 군수국 과장입니다. 강설아가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리의 뿌리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증거물 전부 사단장실 금고에 보관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설아가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장부와 통장 사본들이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금고 문이 닫혔습니다. 강설아가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회의실. 청룡의 소속 장성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호 대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강설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옆에 앉은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도를 구속시킨 건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대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 이걸로 직무 정지시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한데요. 근거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장성들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대호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집행합니다. 다음 날 오전 제22보병사단 정문. 국방부 검찰단 차량 3대가 멈춰섰습니다. 검찰단 소령이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걸어왔습니다. 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강설아 사단장을 연행하러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병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사단 장병 200여 명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검찰단 소령이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들을 해산시켜라. 헌병 10여 명이 장병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단 주임원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방부 명령입니다. 우리 사단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을 지킵니다. 사단장님을 지킵니다. 검찰단과 사단 장병들이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그때 정문 옆 인도에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가 한 손에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위병소로 걸어왔습니다. 주임원사가 김문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김문수 상사님? 오래간만이네. 김문수가 검찰단 소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설아 소장을 데려가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시오. 소령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20년 전 이 부대에서 복무했던 김문수 상사요. 김문수가 카세트 테이프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박상도의 진짜 범죄가 담겨 있어. 장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상도는 20년 전 대위였을 때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소. 소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가 여기 있소. 김문수가 테이프를 흔들었습니다. 그 여군 하사는 내 딸이었소. 김은영 하사.
김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도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내 딸을 협박했소. 결국 내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장병들이 술렁였습니다. 김문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시 초급 장교였던 강설아 중위가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려 했소. 그래서요? 청룡이가 강중위를 압박했소.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해서 부상을 입혔소. 그리고 다른 부대로 쫓아냈소. 김문수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설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김문수 앞에 섰습니다. 김문수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설아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김문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강설아가 김문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 지키지 못한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장병들 앞에서 강설아가 바로 섰습니다. 그녀가 장병들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검찰단 소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설아 소장, 동행하시죠. 소령이 강설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주임원사가 소령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단장님께 예우를 갖추십시오. 비켜. 못 비킵니다. 헌병들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단 장병들도 총을 들었습니다. 장병들이 총 놀이쇠를 뒤로 당겼습니다. 찰칵, 찰칵. 놀이쇠가 후퇴 고정되었습니다. 실탄은 없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검찰단 소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 앵커가 원고를 읽었습니다. 제22보병사단 강설아 소장이 김문수 씨와 공모해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강설아와 김문수가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사조직 의혹, 강설아 소장 조사 필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청룡의 관계자는 강 소장의 행동이 군기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보던 김문수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다음 날 정오 제22보병사단 연병장 강설아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병장 대형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김문수가 가져온 녹취록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강설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년 전 박상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영 하사, 내가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던 거야. 대위님,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누가 믿겠어. 넌 여자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헌병대 취조실에서 박상도가 자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김은영 하사를 협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청룡의 선배들이 덮으라고 했습니다. 전광판이 꺼졌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했습니다. 검찰단 헌병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헌병이 총을 내렸습니다. 다른 헌병들도 하나둘 총을 내렸습니다. 검찰단 소령이 소리쳤습니다. 명령 위반이다. 당장 총을 들어. 헌병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이대호 대장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이대호가 강설아에게 걸어왔습니다. 강설아 소장, 이대호 대장님. 이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계급장을 내놓게. 강설아가 이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군형법 제123조. 상관의 명령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뭐? 대장님의 명령은 위법입니다. 강설아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대호가 강설아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장병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정문에서 차량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5대였습니다. 차들이 연병장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수사팀장이 신분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수사팀입니다. 이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호 대장과 강설아 소장, 두 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연병장을 에워쌌습니다. 강설아가 이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청룡의 불법 사조직 실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강설아 소장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문수 씨의 증언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청룡회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1시간 후 제22보병사단 특별수사팀장이 강설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단장님의 지휘권이 즉각 복구됩니다. 강설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수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을 음해하려던 국방부 간부 3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사단장님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강설아가 경례를 했습니다. 수사팀장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연병장, 장병 500여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강설아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강설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설아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사단본부, 양복을 입은 회계사 5명이 도착했습니다. 특별감사팀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강설아와 악수했습니다. 민간회계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박상도의 은닉 자산을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사들이 군수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들이 상자째 쏟아져 나왔습니다. 헌병대 취조실, 박상도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헌병대 대위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시십시오. 박상도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대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청룡회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거짓말. 이대호 대장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렸습니다. 박상도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럴 리가. 대위가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이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상도가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박상도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 배신자들, 협조하시겠습니까? 박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룡회의 비밀 회합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경기도 가평, 명월산 자락에 별장이 있습니다. 박상도가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뇌물 리스트도 거기 금고에 있습니다. 대위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가평 명월산, 헌병대 차량 10여 대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강설아가 선두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가실 필요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들이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강설아가 별장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별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지하실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벽에 금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박상도에게 받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장부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장성들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강설아가 헌병대장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일주일 후 제22보병사단 식당. 병사들이 점심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식 배식대에 소고기 스테이크가 놓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부터 메뉴가 바뀐대.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강설아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강설아를 발견했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강설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드세요.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이등병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생활관. 설치 기사들이 최신형 에어컨을 달고 있었습니다. 병장 한 명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거 맞아? 사단장님이 직접 예산 따오셨대. 대박. 기사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바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단장실. 여군 중위 한 명이 강설아 앞에 섰습니다. 중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상급자가 계속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마 입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군복인데도. 강설아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상급자 이름은? 중위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설아가 적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부사관 2명이 더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1시간 후 여군 부사관 2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강설아가 3사람의 진술을 모두 받았습니다.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여군들이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전국 뉴스 앵커가 원고를 읽었습니다. 강설아 소장이 군내 비리를 일소하며 철의 여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강설아가 병사들과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강 소장을 군 개혁의 아이콘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 화면에 떴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지휘관이 나왔다. 우리 아들 저 부대 가고 싶대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분. 한 달 후 사단 훈련장.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진흙탕에서 병사들과 함께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진. 병사들이 진흙 속을 기어갔습니다. 강설아도 함께 기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군복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남성 대령이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군인이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강설아 주위로 모였습니다. 강설아가 병사 한 명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병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사단장 숙소. 강설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미 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설아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제22보병사단 대강당.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5대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 생중계였습니다. 강설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상 아래 피고인석에 박상도를 포함한 비리 장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이 아닌 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설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상도 전 중령, 일어나세요. 박상도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강설아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한복 납품 비리 15억 원. 카메라가 박상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개인 화기 정비 기름 횡령 3억 원. 총 횡령액 47억 원. 장내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설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호화 요트였습니다. 박상도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요트입니다. 가격은 12억 원.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명품 시계들이 진열장에 가득했습니다. 명품 시계 수집품입니다. 총 가치 3억 원. 방청석에 앉은 병사 어머니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추워서 떨었는데. 다른 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먹였겠어요. 강설아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들의 마음 잘 압니다. 박상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설아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박상도 앞에 섰습니다. 박상도, 고개를 드세요. 박상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설아가 가위로 그의 예복 단추를 잘랐습니다. 딸각, 금빛 단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각, 딸각, 하나씩 단추들이 떨어졌습니다. 강설아가 훈장을 잡았습니다. 이 훈장들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위가 훈장 리본을 잘랐습니다. 훈장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설아가 선언했습니다. 박상도, 군정 영구 제명. 장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설아가 나머지 11명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군수가 소령 정재훈. 여기. 군정 영구 제명. 군수가 대위 한성민. 여기. 군정 영구 제명.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징계가 선고되었습니다. 모두 군정 영구 제명이었습니다. 1시간 후 헌병대 차량들이 대강당 앞에 섰습니다. 비리 장교들이 차량에 실렸습니다. 박상도가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차량들이 군 교도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단장실. 회계사 팀장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수된 자산 총액이 63억 원입니다. 전액 장병복지기금으로 전환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설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문수 상사님 댁 주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문수의 집. 강설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문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상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설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환수된 비리 자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학재단이요? 김은영 하사의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영이 이름으로? 네. 군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입니다. 김문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설아가 김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 하사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사단 연병장 김은영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김문수가 흰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김은영 장학재단.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전 장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은영 하사님, 김은영 하사님. 김문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은영아, 보이니? 그날 저녁 사단 식당. 병사 부모들 50여 명이 초대받아 왔습니다. 강설아가 입구에서 부모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어머니가 강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급식 조리병이 음식을 담았습니다. 소고기, 불고기, 생선구이, 샐러드, 과일이 푸짐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불고기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군대밥입니까? 요즘은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설아가 부모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드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장관실. 장관이 강설아를 마주 앉았습니다. 소장의 개혁안을 정군 표준 지침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사단의 투명성 강화 매뉴얼을 배포하겠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설아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강설아식 군 개혁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침대로 모든 부대가 바뀔 겁니다. 사단 후문 인근 지역 상인 10여 명이 감사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병사들이 밝아졌어요. 주말마다 오는 병사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장사가 더 잘 되고요. 강설아가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달 후 청와대. 대통령이 강설아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을지무 공훈장이었습니다. 여군 최초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설아에게 을지무 공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강설아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설아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드레스는 안 입으셨네요? 강설아가 자신의 전투복을 내려다봤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투복이 제 정장입니다.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부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제 임무의 전부입니다. 강설아가 훈장을 만졌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제22보병사단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3일 후 오후 3시 제22보병사단 작전 상황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작전과 대위가 전화를 받고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대형 사고입니다. 강설아가 달려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단 관할 구역 내 청룡 터널입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설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터널 안에 차량 여러 대가 갇혔습니다. 대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위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님, 말하세요. 고등학생 체험 학습 버스도 매몰됐습니다. 강설아가 대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학교 이름이 어디입니까? 서울 한강고등학교입니다. 강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의 학교였습니다. 참모가 급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사단장님 따님 성함이 명단에 있습니다. 강설아가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즉시 출동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10분 후 터널 사고 현장.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강설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방서장이 다가왔습니다. 터널 안에 30명 정도 갇혀 있습니다. 구조 계획은 유독가스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진입이 어렵습니다. 강설아가 터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준비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큽니다. 강설아가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터널 구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 청룡의 잔당 소속 예비역 장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설아 소장의 시설 관리 소홀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사단 관할 구역인데 정기 점검을 안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터널은 민간 시설인데요. 그래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댓글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터널 시공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박상도 중령과 결탁했던 대성건설입니다. 실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설계도를 확보하세요. 이미 확보했습니다.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 지휘소 구조본부장이 강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유독가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진입 시간은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강설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3시간이면 너무 늦습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모가 전화를 받고 강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입니다. 강설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설아 소장입니다. 지휘권을 부사단장에게 넘기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딸이 현장에 있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강설아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입니다. 거부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후 2시 인터넷 언론.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아, 딸 구하려고 감정적 대응. 여성 지휘관의 한계. 위기 상황서 무너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현장에서 강설아가 지형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터널 중간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기구로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폭약으로 넓히면 됩니다. 터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설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폭약량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국방부 상황실. 국방부 장관이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이대호의 신복인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강설아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십시오. 무슨 명목입니까? 명령 불복 중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같은 시각 적경지역. 감시 초소병사가 쌍안경으로 철책선 너머를 봤습니다. 적 화력부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작전 상황실 적 화력 기동 포착. 상황실 대위가 받았습니다. 위치는 제3초소 북방 2km. 대위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현장 지휘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모가 강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적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 동향은 화력부대가 전진 배치 중입니다. 강설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경계 태세 강화. 알겠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로 복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0명의 국민이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강설아가 참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부하와 국민이 저기에 있습니다. 오후 6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터널 입구 흙이 물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소방서장이 소리쳤습니다. 입구가 막힙니다. 진흙이 터널 입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아가 특수 구조 장비를 챙겼습니다. 산소 호흡기, 헤드랜턴, 절단기. 참모가 말렸습니다. 사단장님, 직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장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강설아가 구조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숲속 200m 지점. 헌병 저격수 둘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포착. 대기하라. 저격수가 조준경으로 강설아를 봤습니다. 강설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강설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설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절단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소방서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단장님, 강설아가 악수했습니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녀가 어둠 속 터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터널 안. 강설아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좁은 공간 돌파 기술이었습니다. 그녀가 절단기로 철근을 잘랐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설아가 철근을 밀어냈습니다. 통로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앞을 비쳤습니다. 50m쯤 들어갔을 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강설아가 소리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노인 한 명이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차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절단기를 다시 켰습니다. 문틀을 잘랐습니다.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설아가 노인을 끌어냈습니다. 숨 쉴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설아가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벗어 노인에게 씌웠습니다. 이걸 쓰세요. 당신은요? 괜찮습니다. 강설아가 노인을 업었습니다. 그녀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유독가스가 폐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10분 후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노인 한 분 구했습니다. 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소방서장이 강설아를 붙잡았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그만. 아직 30명이 더 있습니다. 강설아가 다시 터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터널 가장 깊은 곳. 강설아가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버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설아가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절단기를 켰습니다. 문틀을 잘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학생 29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강설아가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놓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먼저 나가야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강설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대형 암석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암석을 살폈습니다. 절단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강설아가 배낭에서 특수 폭약을 꺼냈습니다. 시사 폭약이었습니다. 그녀가 암석 균열을 따라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기폭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학생들이 10m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설아가 타이머를 30초로 맞췄습니다. 학생들에게 달려가 엎드리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설아가 학생들을 감쌌습니다. 10초, 5초, 쾅! 굉음이 터널을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돌들이 떨어졌습니다. 강설아가 학생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강설아가 일어났습니다. 암석이 깨져 있었습니다. 통로가 뚫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설아가 앞장섰습니다. 따라오세요. 터널 밖 현장 지휘소. 사단 장병 100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주임원사가 선두에 섰습니다. 국방부 헌병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위가 소리쳤습니다. 강설아 소장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임원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은 지금 국민을 구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비키지 않겠습니다. 사단 장병들이 헌병부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이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전국 시청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터널 안. 강설아가 학생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훈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그런데 왜? 강설아가 지훈을 봤습니다. 너희를 구해야 하니까.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설아가 먼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뒤따라 나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숲속 저격 지점. 저격수 한 명이 조준경을 내렸습니다. 다른 저격수가 물었습니다. 왜 안 쏩니까? 못 쏘겠습니다. 명령입니다. 저격수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설아 앞에 섰습니다.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저격수도 뒤따라 나와 경례했습니다. 헌병대위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총 들어. 저격수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터널 입구요. 건축 전문가가 균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철근을 잡아당겼습니다. 철근이 툭 빠졌습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부실 공사입니다. 확실합니까? 설계도대로라면 철근이 이 2배는 들어가야 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전문가가 철근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대성건설이 철근을 빼돌린 겁니다. 강설아가 구급차에 지훈을 태웠습니다. 지훈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 엄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마지막 한 명을 더 찾아야 해. 강설아가 소방서장에게 물었습니다. 신고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1명입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강설아가 다시 터널로 향했습니다. 소방서장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둘이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 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강설아와 소방서장이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강설아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30번 눌렀습니다. 인공호흡을 2번 했습니다.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남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소방서장이 남자를 업었습니다. 셋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수사팀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헌병 부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룡의 핵심 간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터널 사고의 배후는 청룡회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대성건설 대표가 자백했습니다. 청룡의 지시로 철근을 빼돌렸다고. 다음 날 병원. 지훈이 침대에 누워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터널에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자랑스러웠어요. 두렵지 않았습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최고의 군인이에요. 반드시 구해줄 거라 믿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빠도 엄마를 존경한대요.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강설아 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딸도 엄마 닮아서 씩씩하네. 차기 육군 참모총장 강설아. 일주일 후 청와대. 대통령이 강설아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태극무공훈장이었습니다. 여군 최초였습니다. 재난구조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달았습니다. 강설아가 격려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강설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병원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부대로 갑니다. 폐에 유독가스가. 부대에 가야 합니다. 강설아가 차에 탔습니다. 제22보병사단 정문. 강설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장병 500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설아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국방부 회의실. 장관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정군 부패 척결률이 98%입니다. 강설아 소장의 개혁안 덕분입니다. 참모가 다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병사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 교도소. 박상도가 철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누가요? 변호사입니다. 박상도가 일어났습니다.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몰수가 확정됐습니다. 전부요? 아파트, 요트, 예금 모두 국가 귀속입니다. 박상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기는? 무기징역입니다. 가석방 불가. 박상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감방. 청룡의 멤버 11명이 각각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대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철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교도관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대장, 운동 시간입니다. 이대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가세요. 이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운동장에는 박상도도 나와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제22보병사단 사단장실. 강설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노크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장 진급 대상자 명단에 오르셨습니다. 강설아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단장 보직도 제안받으셨습니다. 강설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사단장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참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장 진급은 계급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설아가 연병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사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한 달 후 연병장 편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강설아가 흰 천을 잡았습니다. 천을 내렸습니다. 편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사의 눈물을 닦아준 사단장.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설아가 편말을 만졌습니다. 이게 제 훈장입니다. 김문수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사관 관장 김문수. 강설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관장님 축하합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김문수가 역사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부터 후배들에게 군인 정신을 가르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사단 식당. 병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식대에 갈비찜이 놓였습니다. 새우튀김도 있었습니다. 과일도 가득했습니다. 일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군대밥 맞아? 요즘은 매일 이래. 병장이 식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바꿔놓으셨어. 식당 한쪽에 강설아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주 후 저녁식. 병장 20명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강설아가 한 명씩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병철 병장. 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설아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방패가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병장이 격려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병장이 나왔습니다. 강설아가 또 책을 건넸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했습니다. 20명 모두에게 직접 서명한 책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설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설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합격 통지서야. 강설아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통지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입학허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지훈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지훈이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군인 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둘이 포옹을 풀었습니다. 강설아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주말 오전 국립묘지. 강설아가 전사자 묘역을 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한 묘비 한 묘비 정성껏 닦았습니다.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강설아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다음 묘비로 걸어갔습니다. 또 잡초를 뽑았습니다. 2시간 동안 묘역을 돌봤습니다. 거리. 젊은 여군 중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강설아 사단장님처럼 멋지시네요. 여군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겨울 최전방 초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초소를 찾았습니다. 이등병 한 명이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다가갔습니다.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등병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단장님? 강설아가 캔커피를 이등병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이등병이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설아가 철책선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어깨에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별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별은 권력이 아니야. 병사들의 생명을 비추는 길잡이별이지. 이등병이 캔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최고입니다. 강설아가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설아가 연병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단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단기 앞에 섰습니다.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강설아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설아, 이상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사단기가 더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강설아가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연병장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설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례 자세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단기가 하늘 높이 펄럭였습니다. 강설아 소장의 이야기는 계급장의 별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조롱과 편견을 받았지만 실력과 원칙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리 장교들의 횡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강설아는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진흙탕에서 함께 구르며 한겨울 초소에 떨고 있는 병사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개혁은 단순히 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김은영 하사의 억울함을 풀고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